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어제 이제 이런 느낌의 지도 그려놓고 단어 6개를 추가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단어들 각각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들 사이를 잇는 지도상에서 지금 잇고 있는 각각의 선이 띄고 있는 의미를 추가로 가져가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중간고사 보는 시점 정도까지 가면 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뒤에 내용을 납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부도 같은 느낌으로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운데 물음표라고 적혀 있는 친구들은 아직은 저거를 왼쪽에 넣어둘지 오른쪽에 넣어둘지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각각의 의미 그 다음에 아무튼 선으로 잘 연결돼 있구나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실습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들어봤던 그러니까 어제 들어봤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저랑 같이 몇 가지 프로그래밍 목표들을 같이 한번 달성해 보고 오늘도 일단 최종 목표가 있고 느낀 점 적는 곳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몇 개 정도는 저랑 같이 아이들 켜놓고 .py 파일 열어놓고 지금 여기서는 목표가 요거니까 코드를 한번 이렇게 적어봅시다와 같이 얘기하면서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를 여러분이 직접 각자 도전해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저나 우리 조교님 오셨으니까 조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해결해 보고 느낀 점 적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요소도 적당히 요약하면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굵은 글씨로 등장하기로 했었던 함수랑 함수 정의 가 새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는 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오늘은 일단 실습이니까 그러려냐고 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우리가 지금 문장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임포트 문이니 while 문이니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문장이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함수 정의 파이썬에서의 함수 정의도 역시나 문장의 일종으로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적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이라는 거를 눈여겨보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수식의 일종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미리 지금 시점에 인터랙티브에다가 교를 출력해야 된다 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프린트 괄호 닫고 해가지고 문장을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바깥 내지는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입력을 가져와서 다루기 위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 사용자가 열심히 키보드 친 다음에 마지막 엔터키 칠 때까지 몇 글자를 쳤냐, 무슨 글자들을 쳤냐에 해당하는 거다 보니까 얘도 역시나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if문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실습 위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이거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단축키 소개했잖아요. 컨트롤 H, 맥 쓰는 친구들은 커맨드 R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그거를 출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습 시간에 슬라이드 설명 별로 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집에서 그거를 굳이 복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원한다만 하셔도 되는데 막 그게 강제된다라든가 내가 지금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꼭 그거 기억해냈어야 되는데 와 같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수업 페이지에 지금 w3_예시.py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걔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요거 뭐 간만에 하는 거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했다면 이 친구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윈도우스 11 같은 경우는 Shift 우클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윈도우스 10 같은 경우는 그냥 우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Edit with Idle이라는 게 메뉴에 보인다면 마우스 갖다 대고 Edit with Idle 3.12를 골라서 클릭을 하시면 그 .py 파일, 제가 적어놓은 예시 파일을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안 보인다, Edit with Idle이 안 뜬다라면 우리 지금 작업 표시줄에 붙어있는 이 친구를 눌러서 일단은 인터랙티브를 켠 다음에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그분을 파일 메뉴에 오픈해가지고 우리 바탕화면에 저는 지금 저장해 놨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이 친구를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오픈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helloworld.py 적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작성해 놓은 .py 파일을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봅시다. 자, 잘 안 된다라면은 지금 실습 진행하는 동안 어필을 하시면 저나 조교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난 시간에 복붙 배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첫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파이썬 코드를 제가 미리 적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열어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py 파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파일에는 사용자에게 이름을 묻고 사용자가 이제 자기 이름 적고 엔터키 치겠죠. 그러면 그 이름을 담아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요 뒷슬라이드에서 등장하는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새로운 목표들을 위한 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경해 볼게요. 자, 일단 뭐 프로그램 지금 완성돼 있는 거니까 다짜고짜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 그러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되고 꺽쇠까지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꺽쇠 뒤에 커서가 그냥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직은 인터랙티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실행 중이고 지금 생긴 것만 봐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으로 내 이름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그 이름이 포함된 인사말을 프린트를 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버전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둔 상태로 코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주석으로 이것저것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또다시 황금색으로 DEF라고 적혀있는 DEF로 스타트하는 문장이 적혀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DEF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우리 while로 스타트하면 while문, import로 스타트하면 import문, DEF로 스타트하면 DEF문은 아니고 아무튼 저렇게 스타트하는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함수 정의 첫 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그때 while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들여쓰기 돼 있는 저 함수의 내용물, 이 함수 정의의 내용물이 지금 마련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첫 줄 보시면 DEF 인사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그 여러분 막 뭐 미적 목요일 3시 수업이라면서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수학 시간에 이미 뭐 fx 같은 거 적을 때 괄호 열고 닫고 자주 본 적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함수, 인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사라 함은 무엇인가? 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3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란 말이에요. 뭐 true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한테 시키고 싶은 이 친구가 실행해 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그 친구가 아직 모르는 작업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면 인사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와 같이 알려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 목표로 이런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함수 인사는 들여쓰기에 둔 이 두 문장을 실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적어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템포는 이 엔터 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name은 한 다음에 뒤에는 지금 input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써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 해놓고 엔터키를 쳐놨어요. 그래서 자, print도 사실은 함수 이름이긴 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input도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괄호 안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꺽쇠 해가지고 지금 적어놨어요. 자, 우리 아까 F5 눌러서 실행할 때 지금 저 괄호 안에 우리가 적어둔 저 글자들이 먼저 보였잖아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커서가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터 2 하고 엔터키를 쳤더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엔터키를 쳤더니 결과적으로 마스터이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적은 글자 그대로 반사를 해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자 지금 3는 3하고 엔터 쳤을 때 3에 3을 담았단 말이에요. 변수 얘기했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input 괄호열고 닫고라는 수식을 적어놓고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name에 담겠다라고 적어놓은 셈이 됩니다. 일단은 input 괄호열고 닫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키보드를 입력한 글자들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절반 정도 설명해두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여기는 좀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name 플러스 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 더하기 교하면 학교 되듯이 글자 붙이기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를 쳐서 글자들을 입력했으면 그게 name에 담겨 있을 건데 그 뒤에 님, 안녕하세요 느낌표까지 붙여서 프린트를 하겠다와 같이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구성한 셈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사용자에게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담아 인사말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두 문장이 이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로서 이 함수 정의 안에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자, 수식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해보자 그랬잖아요. 9글자 기억납니까?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어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정도를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input 괄호 닫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게 함수 출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put 괄호 열고 닫고 역시나 나중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거 봐서는 그 계산 결과값을 name에다가 담도록 전체 문장을 구성을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마스터 2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여기다가 하고 적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제가 입력한 글자들을 name에 일단 담아두고 그걸 다시 꺼내와서 뒤에 붙이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인사라 함은 이름을 묻고 인사말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두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 함수 정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를 본다면 요 밑에는 또 다른 함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무슨 노래 고르는지 상관없었잖아요. 여기도 일단 함수 정의 적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적고 원하는 내용물 적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run이라는 함수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이 run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지금 상상하는 프로그램 전체 실행에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코드를 run 내용물로서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본문 코드를 실행한다를 나중에 이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한 번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F5를 누르면 무조건 인사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한다. 그래서 인사 함수 출식을 한번 계산한다가 되도록 이렇게 내용물을 문장 하나로 깔끔하게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지금 전체 .py 파일 기준으로는 세 번째 문장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으로 위에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run이란 친구 지금 호출하겠어. 함수 출식을 적어놓고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run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겠어. 의미 관점에서는 이 프로그램 본문 내용을 한번 실행하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사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이름을 한번 묻고 그 이름이 포함된 인사말을 한 번 출력하도록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F5를 누르면 함수 정의를 먼저 두 번 실행할 거예요. 각각 한 번씩 실행해서 이제 인사가 뭔지 알았어요. 이 프로그램 본문이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서 이 함수 정의에 적어놨었던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실행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문장 중에 지금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을 먼저 실행하기 시작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 이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동안 지금 우리가 마지막 엔터 키를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문장의 실행이 끝나요. name에 싫은 데를 담아놓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인사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따라서 run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따라서 마지막 문장 내용 실행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습니까? 뭐 그냥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복잡한 짓 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 프로그래밍 목표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번에도 우리 지금 함수 얘기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함수,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함수 내용물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리하라 물어보면 이번에는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나이를 묻는 거예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면 저 사람이 이제 키보드 치고 엔터키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막 있잖아요. 그 막 뭐 있을까요? 그 막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막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서 호감을 느낀다든가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을 살짝 의인화를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나이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살 차이 납니다. 5살 차이 납니다. 0살 차이 납니다. 와 같이 최종적으로 나이 차를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를 목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 중간 정도 부분 보시면 제가 미리 시침지를 해뒀어요. 주석으로. 여기에 다음 코드를 적을 예정이라고 마련을 해뒀습니다. 거기 적당히 밑에 엔터키를 치고 저랑 같이 새로운 함수 나이차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볼게요. 긴 한데 이걸 처음부터 적는 건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요 위에 지금 함수 정의 하나 걸출한 거 있잖아요. 일단 이 친구를 Shift 아래 화살표해서 전체 복사한 다음에 함수 정의를 복사하는 거예요. df 인사 콜론 엔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프린트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친 것까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새로운 목표에 맞게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현재 목표는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가 아니라 나이차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한테 이름 한번 물어보고 받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반사하는, 그러니까 의미 관점에서는 값을 하나를 가져와서 그 값 하나만 사용해서 전체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값이 2개를 쓸 겁니다. 하나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사용자의 나이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값을 2개 다루는 코드 덩어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템포는 2하고 엔터 쳤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변수 개념을 떠올려 본다면 방금 전까지는 값을 하나만 다뤘으면 됐기 때문에 name이라는 이름 하나만 썼다면 이번에는 값을 2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름 2개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변수 2개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나이차 함수 정의 첫 줄 뒤에 엔터키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줄게요. 이 사람 지금 나이차 내용물 적으려나 보다 와 같이 그렇게 지금 들여쓰기 잘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거 여러분이 굳이 막 이렇게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들여쓰기 맞추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지금 나이차 내용물 적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첫 줄 끝에다 커서 갖다 대고 엔터키를 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들여쓰기 하는 방법일 겁니다. 또는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이 문장 바로 다음 문장, 나이차 내용물 중에 이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을 적고 싶다라면 그 문장 바로 뒤에 커서 맨 뒤에다가 갖다 댄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돼요. 역시나 들여쓰기 잘 해줄 겁니다. 그렇게 엔터키를 치고 코드를 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다른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이름 2개를 도입할 거예요. 왜냐? 값을 2개를 다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겁니다. 그거 코드는 지금 적혀 있으니까 저거 고쳐서 쓰기로 하고 하나를 추가로 도입할 건데 그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예요. 그래서 적당히 my age 정도로 합시다.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는 저는 16준수로 20살이라고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나이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내 프로그램의 나이를 적으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0x20살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자, 그럼 이제 name 대신에 우리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소위
깔맞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our age 정도로 바꿔줍시다. 그 다음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 안에도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적어둡시다. 주석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본문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두 개가 다 모이는 셈이 됩니다. 하나는 미리 세팅해 두는 거고 16준수로 20살 등등. 하나는 F5 눌렀을 때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써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작업인 뺄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뺄셈 결과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메시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하나를 추가로 도입을 합시다. 우리는 지금 숫자 두 개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 둘을 뺄셈한 결과를 살짝 담아놓고 그게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대충 차 정도로 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뺄셈할 때는 원점을 우항에 두는 게 정석이죠. my age가 기준점이 되도록 your age 빼기 my age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만약에 차가 양수다라면 your age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좌항이 더 크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저 사람이 이 프로그램보다 나보다 연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는 차가 음수면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연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0이면 좌항, 우항이 동일했다는 얘기니까 동갑이라는 얘기가 돼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차에 이제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담겨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 문장을 살짝 차를 쓰도록 그 다음에 인사말은 이제 할 필요 없죠. 살 차이납니다 정도로 적어두면 이제 우리 원래 목표인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작성이 끝이 납니다. 데이터 두 개 준비해서 그 둘을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하고 그게 포함된 메시지를 프로그램 바깥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에게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여전히 F4를 눌러도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살짝 고쳐봅시다. 여기까지 다 적으셨으면 스크롤 좀 내려가면 이제 이 프로그램 본문 지금은 인사를 한번 호출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대신에 이제는 F4를 누르면 나이차를 한번 호출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서 run 내용물 문장 구성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F4 누르면 여러분한테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본인 나이라든가 원하는 거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서 제대로 몇 살 차이 납니다. 출력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 현재 버전 F5 눌러서 어떻게 실행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잘 적으셨으면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자 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살. 개소리하고 앉아내라면서 지금 빨간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랑 똑같은 메시지 봤다면 잘 짠 겁니다. 자, 우리 오류 메시지 볼 때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해도 일단 가장 아랫줄 가장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나를 확인하면 일단은 마음이 놓이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형식과 관련한 오류, 타입 에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힘이랑 지능이랑 str이랑 int랑 뺄셈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경했었던 그런 다양한 문장들, 줄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더 위에 보면 이게 몇 번째 줄에서 문제가 생겼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27번째 줄, 저 같은 경우는 27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에 이 뺄셈식을 계산하다가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털렸어요. 근데 이 뺄셈식을 왜 계산하고 있었냐? 당연히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털린 거잖아요. 이 문장을 왜 실행하고 있었냐가 위에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40번째 줄에 있는 나이차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따라서 나이차 함수정의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얘가 실제 문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함수정의 안에. 나이차 호출하는 도중에 털렸습니다. 그럼 나이차 호출은 왜 하고 있었냐? 우리 밑에 깔아놨었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털렸습니다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내가 지금 어디를 고쳐야 되나 감이 올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위에는 그래서 얘를 왜 실행하고 있었냐, 얘를 왜 실행하고 있었냐 등등등 이 순서대로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지금 뺄셈을 실패했어요. 자, 우리 목표는 나이 차를 구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단 my age는 잘 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10진수로 20살이든 16진수로 20살이든 아무튼 잘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my age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목표는 int 빼기 int 뺄셈을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좌항 자리에 str 형식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달리 말하면 your age에는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your age엔 지금 뭐가 담겨 있었냐 확인해 보면 사용자가 키보드 쳐서 엔터키 쳐서 입력한 게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56 적고 엔터키를 쳤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내 나이는 256살이야 라고 적고 엔터키를 친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수행한 작업은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저는 256 키를 3번을 누르고 엔터키를 친 거예요. 키보드를 입력하는 거니 이게 만약 예를 들면 그 여러분 막 볼륨 조절하는 노브라든가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온도 센서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다면 그때는 숫자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요. 키들, 무슨 키를 쳤냐? 달리 말하면 무슨 글자들을 쳤냐를 입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put이란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 결과값의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str 형식이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your age에는 2, 5, 6 세 글자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 뺄셈식을 통해서 int 형식 뺄셈을 하고 싶어요. 숫자 뺄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사용자가 무슨 키를 쳤냐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래서 몇 살을 고른 거냐, 숫자 몇을 고른 거냐를 구해서 그 데이터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뺄셈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류 나왔다면 정상이고 여러분이 잘못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코드를 우리 목표에 맞게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your age를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제 목표는 나중에 숫자 뺄셈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your age에는 str 형식 값, 글자들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5 하고 엔터 쳤다면 int 값 5를 your age에 최종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256, 세 글자 적었다면 그 int 값 256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자, 우리 지금 적어놓은 your age는 옆에다가 커서 갖다 대고 엔터키를 친 다음에 문장을 하나를 추가로 적어봅시다. 제 목표는 your age에 담겨있는 글자들에 대한 숫자 값을 얻고 싶은 거예요. int 형식 값을 얻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일단 같이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your age에다 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방금 봤던 오류 메시지에서 봤던 int까지 적으시고 그럼 아마 얘도 보라색으로 빛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괄호 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값의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연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 있는 값 무슨 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할 것이냐 까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마치 함수 출식 같은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엔터키를 친 다음에 다시 보면 자, your age에 담을 거예요. 뭘 담을 거냐? your age에 담겨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your age에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뺄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7살. 엔터 치면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형식과 관련한 오류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랑 오류 메시지에 형식이 바뀌었어요. int 더하기 str을 해서 덧셈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 살 차이 납니다. 해서 덧셈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차는 지금 우리가 숫자 뺄셈 어거지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5라고 적어놨었다면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27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는 숫자가 담겨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저 문장 적을 때 희망했던 거는 글자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형식과 관련한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숫자 더하기 글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서 숫자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봐봐요. 이 덧셈식이잖아요. 덧셈식의 좌항 자리는 현재 세 글자짜리입니다. 차입니다. 수식 차예요. 오른쪽은 지금 str 형식 값 나올 만한 작은 따옴표 수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str 덧셈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덧셈식의 좌항 자리를 살짝 고치는 식으로 이번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좌항 자리에다가 계산하면 나이차 숫자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숫자 값을 성공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자 표현, 십진수 표현 좀 더 정밀하게는 을 만들어가지고 계산 결과 값으로 내보내는 그런 수식을 이 CHA 자리에다 적을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러분 여기는 고쳐야 되니까 주목해 주세요. 지금 프린트 호출식 있잖아요. 나이차에 그 차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나는 str 형식을 원해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원래 차 세 글자만 적혀있던 자리를 이렇게 고쳐보세요. 그러면 마치 하함수 호출식 비슷하게 적은 셈이고 아무튼 우리는 약간 다른 느낌의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 관점에서는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을 대한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 돼요. 까지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번에는 아마 잘 동작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20살 하면 마이너스 12살 차이 납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프로그램 본문 한 번 더 실행하고 싶다라면 지금 본문은 run이라는 함수의 내용물로 지금 구성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시 인터랙티브로 돌아왔을 테니까 run 괄호 열고 닫고 다시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 본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32살 하면 0살 차이 납니다. run 괄호 열고 닫고 다시 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살 하면 마이너스 37살 차이 납니다라고 제대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동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십진수로 20살 20대니까 십진수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나이차가 끝이 납니다. 지금 살짝 확인해 보면 우리가 숫자 뺄셈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글자 붙이기를 해서 최종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싶었어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 형식과 관련한 값의 형식과 관련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사용자가 아무리 저 21살이에요 하고 20일 적고 엔터키를 쳤다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키보드에 2, 1 치고 엔터키를 친 거기 때문에 input이라는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은 2, 1 두 글자짜리가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숫자 뺄셈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이, 숫자를 입력한 게 맞기 때문에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런 새로운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함수 호출식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 int는 우리가 오류 메시지에서 확인해 본 이름이었어요. 저게 형식 이름인가 봐요.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UOAG에 담겨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계산하겠어. 그 반대 방향에서는 지금 차에 담겨있는 뺄셈 결과 숫자 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만들겠어와 같이 조금 더 큰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숫자 뺄셈하고 글자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프린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목표를 한번 달성해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 부르잖아요. Eastern Good Manner Country라는 제목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식 영어라 country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하게 나이를 입력받을 거예요. 사용자의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나이랑 비교해서 뺄셈을 할 거예요. 그 뺄셈한 결과가 음수냐 양수냐 0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한국말 메시지를 출력하는 느낌으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나이차랑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하되 마지막 출력하는 부분만 살짝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자, 지금 이거 나이차 잘 됩니까? 이게 잘 돼야 이 다음 버전 복붙해가지고 만들 거라 다음 버전도 잘 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뭐 어디 놀러 갑니까? 왜 이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그 마음 혹시나 제가 이거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1학년 시점이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당장 내년만 돼도 할 기회 자체가 보통은 증발을 합니다. 2호 학번을 만나지 여러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중순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 크리스마스를 17주 차예요, 여러분. 우리 GUI 프로그램 제출하고 4일인가 뒤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를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도 20대였던 시절, 10진수로 20대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당시에 많이 나가보긴 했는데 사실 미팅 나가는 거는 그렇게는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놀러 나가는 편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요즘은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랑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랑 이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딱 잡으려고 지금 비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금요일 15시부터 17시가 아니면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데렐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자님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수업을 쿨하게 결석을 하고 소개팅을 다녀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런다고 출석 인정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뭐 출석 점수 뭐 우리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얼마든지 백업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중간고사 기간엔 그분도 시험 보실 테니까 그때 안 만날 거잖아요. 그렇게 잘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리 이 공창컴 수업은 여러분 개인의 스킬을 숙달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치, 개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소개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소개팅에 내가 나간다라는 건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이너스티, 족보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수업 얼마든지 결석하고 나갈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 만약에 나간다면 진심을 다해서 몇 시간 안 되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나의 가장 베스트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쿨하게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면 뭐 저한테 얘기하면 다녀오세요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물론 결석이 되겠지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점점 증발한다는 거.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나이차 준비 다 됐으면 이번에도 역시나 이 나이차 첫 줄부터 아래까지 쭉 해서 마지막 프린트 호출식 적혀있는 문장까지 해서 복사한 다음에 조금만 더 아랫줄에 약간 간격을 두고 붙여넣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름 나이차 대신에 Eastern Good Manner Country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해요. 결국은 나이를 물어보고 몇 살 차이 나냐 구하는 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my age는, your age는, 차는, 까지는 동등하게 진행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단순히 몇 살 차이 납니다라고 존댓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한 줄을 날려버리고 이 차는 어쩌고 저쩌고 다음 줄에 차근차근 코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나이차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상이면 공손한 인사, 그 다음에 동갑이면 반가운 인사, 그 다음에 연하면 친근한 인사. 자, 주석은 안 치셔도 돼요. 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보다 300살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동갑이네 반가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이 연상일 때는 반가운 인사 내지는 친근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어쩔 때는 공손한 인사를 하고 어쩔 때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현재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도입함으로써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if문이라는 문장을 여기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if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뭐뭐 하면 이잖아요. 그죠? if 뭐뭐 then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영어 시간에 구경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적당히 지금 우리 목표는 요 차는 어쩌고의 다음 문장을 적는 거예요. 들여쓰기 1단입니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if 적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if문이라 if 적고 스타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상이면 공손한 인사를 하겠어와 같이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상이면을 생각해보면 지금 뺄셈한 결과가 차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연상이다라는 건 저 사람 나이가 더 많은 겁니다. your age가 더 큰 거예요. 따라서 차가 양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차가 양수면 0보다 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꺽쇠를 쓰시면 부등호를 적고 부등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수식을 적고 콜론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제 들여쓰기 2단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if문의 내용물을 적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연상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공손한 인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형님 느낌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적당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3배 뻥튀기를 하고 내용물만 살짝 바꿔서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갑이면 은 차에 0이 담겨 있으면 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에는 예를 들면 좌항과 우항이 같다. 방정식 적거나 할 때 는을 적었을 텐데 보통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는 한 번을 적는다라면 이 위에서 봤던 것처럼 my age에 16진수로 20살을 담겠다와 같은 느낌의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봤던 는 좌항과 우항이 동치다에 해당하는 거, 동등하다에 해당하는 걸 적을 때는 보통 여기다가 는을 2번을 적어요. 이렇게 하면 차에 0이 담겨 있냐?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0을 계산한 결과값이 동등하냐를 적은 셈이 됩니다. 등식을 적은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면 동갑이 맞으니까 동갑이네 반가워요 같은 느낌으로 반가운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부등호 뒤집으면 되겠죠. 차가 0보다 작으면 우항이 더 큰 거니까 my age가 더 큰 게 맞아요. 그럼 이제 형이라고 불러라. 헤라체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적으면 일단은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 함수 정의는 끝이 나요. 그럼 이제 나중에 F5 눌렀을 때 이 동방예의지국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할 수 있게끔 밑에 있는 run 내용물만 살짝 고쳐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대로 갖다 적는 게 목표니까 귀찮으니까 적당히 더블 클릭해서 이거 그래요. 여러분 다른 워드라든가 웹브라우저라든가 등등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쓴다. 한 번 클릭하면 그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보통은 이제 소위 단어 단위로 이렇게 그 커서가 위치한 주변에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 종종 이제 3번 트리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줄 단위로 선택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MS 워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쿼드라 클릭을 하면 예를 들면 문단 단위로 선택을 해준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표는 요거랑 동일한 이름을 써서 run 내용물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F5 눌렀을 때 동방예의지국 내용물 한번 실행하면 돼 라고 이 프로그램 본문을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양한 나이를 입력해 가면서 이 친구가 동방예의지국에 맞는 예의 범절을 3강 5륜을 잘 익히고 있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할까요? 5살 형이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단축키를 2개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run 괄호 닫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전체 프로그램 본문을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살 하면은 동갑이네 반가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지금 내가 run을 호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를 직접적으로 호출하고 싶다
하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은 그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마지막 엔터키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길다란 이름을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자, 대충 대문자 이스트 정도까지 치고 그 함수 이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타임 점 하고 살짝 기다렸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들에 대한 목록이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라는 이름이 명백히 존재해요. 왜냐? 우리가 아까 함수 정의 적어놨었고 F5 눌러서 그걸 실행했으니까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동방예의지국을 아는 친구예요. 한글 패치가 끝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에서 고르면 이 길다란 이름을 좀 더 쉽게 치실 수가 있어요.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출식 구성하고 엔터키를 치면 동방예의지국 내용물을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하는 기본적인 단축키라 보시면 돼요. 맥이라면 커맨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어딨냐? 요 Show Completions에 해당하는 에디트 메뉴에 있어요. 여기 옆에 적혀 있는 단축키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보통은 다른 개발 도구들에서도 이걸 씁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한 번씩 적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적고 싶은 문장이 직전에 적었던 문장이랑 똑같은 걸 한 번 더 적고 싶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단축키 있잖아요. 컨트롤 G 실행 취소라든가 아니면 컨트롤 Y 실행 취소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보편적인 단축키가 있을 텐데 우리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을 때는 여기서 Alt하고 P를 눌러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Alt P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마지막에 입력하고 엔터키 친 그 한 줄을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 한 번 더 하면 256, 한 번 더 하면 로안 과려다가 한 번 더 하면 32, 싫은 데가 나오네. 아무튼 간에 잠깐만 한글 패치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Alt P를 몇 번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쳤던 그 글자들을 불러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P는 Previous의 약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컨트롤 스페이스 정도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장, if문까지 써본 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해놓고 정리 슬라이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시 10분인데 최종 목표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py 파일에는 현재 함수 정의 4개랑 그냥 문장 하나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가 뭔지 알아요. 나이차가 뭔지 알아요. 동방예의지국 알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이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run을 한번 호출한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맨 밑에 깔려 있었던 항상 한 줄짜리였었던 그 run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F5를 누르면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1번 인사, 2번 나이차, 3번 동방예의지국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메뉴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1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인사를 한번 호출해 줍니다. 2하고 엔터키 쳤다면 나이차를 호출해 주고요. 를 최대 3번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3번까지 저 사람이 골라서 적절한 함수 호출했다면 자,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해보시려면 정식판을 구매해 주세요. 광고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 run 내용물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자, 지금 시점에 도움이 필요하다. 나 지금 내 컴퓨터 예의를 아직 못 차렸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밑에 run 깔려 있잖아요. 한 줄짜리잖아요. 그 줄을 지우고 그다음에 첫 줄에서 엔터키를 쳐서 1단 들여쓰기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부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일단 주석은 저만 칠게요. 최대 3번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매번 서비스 할 때마다 메뉴판 출력을 하고 뭐 호출할 것인지 묻기.
그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암수 호출 해서 3번의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적절한 정식 버전 구매 메시지 출력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 전체 실행 흐름이 끝나도록, 본문 실행이 끝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주석 안 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이제 런 내용물을 차근차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3번 서비스 제공한다. 우리 while문 배웠잖아요. while문을 쓰면 뭐뭐 하는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참된 동안,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연속 재생하는 데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닙니다. 유한한 횟수만큼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일단 직관적인 방법을 쓸게요. 자, 예를 들면 이건 아직까지는 저만 칠게요. 우리가 지금 적고 싶은 while문은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같은 느낌으로 이 while문의 첫 줄을 적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전에 봤던 스킬들을 활용해서 구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저런 while문 같은 코드 덩어리를 적고 싶은 건데 일단 먼저 데이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서비스를 3번 제공한다입니다. 그 3이라는 숫자 등등이에요. 그거를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남아있는 서비스 횟수가 몇 개가 남아있냐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쳐봅시다. 처음에는 기회가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직관적인 이름 라이프를 씁시다. 목숨은 3개가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라이프는 3 적고 엔터키를 칩시다. 그럼 이제 라이프가 3이면 이번에 한번 서비스 제공해도 돼요. 2면 해도 돼요. 1이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0이면 저 사람이 이제 사망한 거예요.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hile문의 첫 줄을 좀 더 편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while life가 0보다 큰 동안과 같이 적고 엔터키를 치면 들이쓰기가 2단이 될 겁니다. 해두고 이제 메뉴판 출력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합시다. 저만 칠게요. 여러분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 먼저 출력했다 치고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선택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1하고 엔터키를 치냐 2하고 엔터키를 치냐 3하고 엔터키를 치든가 할 거예요. 를 감안해서 저 사람이 이번에 뭘 골랐냐를 일단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이랑 비슷하게 는 어쩌고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이스 는 한 다음에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꺽쇠 정도 해주면 일단 윈도우 동네에서는 이렇게 꺽쇠를 적으면 아 입력하라는 건가 보구나 라고 보통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글자를 초이스에다가 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인사를 호출하길 희망했다. 그럼 아마 1 적고 엔터키를 쳤을 겁니다. 등등등인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이제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여기는 이제 여전히 들여쓰기인 2단인 상태로 저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초이스가 는는하고 1 한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쳤다면 과 같이 이 부분의 첫 줄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1하고 엔터키를 친 게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인사 한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엔터키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3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뻥튀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하고 엔터 쳤다면 3하고 엔터 쳤다면 나이차 하고 여기서 대문자 이스트 정도까지 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적당히 목록에서 골라주시면 동방예의지국이 목록에 뜰 겁니다. 자, 이게 목록에 안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뜬다면 그냥 F5를 한번 눌러버리고 다시 Alt 탭해서 돌아오면 그때 이제 목록에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막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왜 나한테 반말이지? 빡종을 하지 마시고 요 인터랙티브는 그대로 켜준 채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이전 프로그램 실행해둔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본 상태에서 코드를 조금씩 고쳐나가면 좀 더 편하게 컨트롤 스페이스 등등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저 사람이 1하고 엔터 쳤다면 인사를 한번 호출했을 것이고 등등등이에요.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들여쓰기 다시 2단으로 돌아와서 자 방금 전에 서비스를 한번 제공한 거잖아요.
라이프가 3이었다면 서비스 한 번 제공했을 것이고 이제 서비스 남은 횟수는 하나를 차감을 해서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뒤에다가 라이프는 라이프 빼기 1. 왜냐? 방금 전에 한 번 했으니까요. 과 같이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들여쓰기는 여전히 2단인 상태입니다. 까지 적고 여기까지 하면 전체 와일문 구성이 끝이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메뉴판 출력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문의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들여쓰기 1단으로 돌아와서 더 호출하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우리 최종 목표 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 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집에서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얘 같은 경우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 일단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선택하세요. 인사 마스터 2 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나이차,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살, 0살 차이 납니다. 동방예지구 256살 하고 엔터 키치면 형님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정식 버전 구매 유도 메시지 출력하고 run 내용물 실행이 끝나서 마지막 문장 내용물 실행이 끝나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복잡해지고 들여쓰기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이 한 줄 한 줄 적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조합을 해봤더니 처음에 라이프가 3인 상태로 와일문 실행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와일문 내용물상으로 지금 가장 마지막에 예를 들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학교종 버전 생각해보면 가장 마지막에 2분음표를 쉬고 다시 학을 출력했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와일문은 가장 마지막에 라이프를 1 까고 다음번 뭔가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라이프를 1씩 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하고 한 번 까면 2가 되고 2는 여전히 0보다 크니까 내용을 한 번 더 실행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라이프가 0이 될 거고 그 시점에 와일문의 다음 문장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유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함수 input이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밖에 있는 노트북 앞에 있는 컴퓨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이 고른 글자 입력을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또는 선택하세요와 같이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먼저 운을 띄운 다음에 입력을 받을 거냐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 걸 컴퓨터 동네에서 일단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로서 사용할 글자들을 괄호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받는 친구입니다. 달리 말하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의 형식은 str 형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를 해봤어요. 저 이름 두 개 자체는 오르 메시지에서 확인했었고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형식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형식 이름 뒤에도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전체 수식, 큰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내가 지금 원하는 수식,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 예를 들면 your age 같은 거를 괄호 안에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식 your age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 str 형식 값을 최종 계산 결과값으로 얻는 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얻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f문이라는 친구를 새로 적어봤어요. 일단은 뭐 중학교 영어니까 납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0보다 크면과 같은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첫 줄을 읽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한 내용물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3번이면 3번, 한도 끝도 없이면 한도 끝도 없이와 같이 여러 번 연거푸 실행하고 싶을 때 적는 문장이에요. 반면 if문 같은 경우는 내용물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고 싶을 때 적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if문 3개가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차가 0이면 그때는 절대로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아요.
이 문장은 실행될 겁니다. 이 연하면 어쩌고 문장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보면 0번, 1번, 0번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상이 맞으면 1번, 0번, 0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품문 내용물만 놓고 본다면 이 이품문 내용물 문장은 매번 동방예의지고 호출을 할 때마다 몇 번 이 이품문을 실행할 때마다 0번 또는 1번 실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와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종 버전의 와일문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항상 3번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품문은 내가 지금 들여쓰기 하고 있는 내용물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고 싶을 때 의미 관점에서는 내가 원할 때만 실행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남았는데 대충 이 정도로만 가볍게 담아둔 다음에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이후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int, str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냐 등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는 자 오늘 제목은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누구나 이맘때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최종 목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소개한 다음에 여기서 하고 가실 분들은 하고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해보시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맞추고 하는 거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목요일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 해갖고 소개하는 식으로 갈게요. 아무튼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라는 부제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순서대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예를 들어 5하고 엔터키 쳤다면 너비가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하고 느낌표 적절한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요 정도 만약에 3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너비가 3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 버전에 이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버전은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더 이상 너비가 5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느낌의 그냥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버전은 이제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니에요.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할 때 5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이런 느낌의 마름모를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 수업마다 제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마름모의 너비가 아니라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5에 해당하는 마름모를 그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출력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느낌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 사용자가 3하고 엔터키를 쳐도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용자가 3하고 엔터키 쳤으면 너비가 3인 삼각형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삼각형이 좀 특히 첫 번째 버전은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대부분. 두 번째 버전부터 삼각형이 뭔가 좌편향 내지 우편향된 것 같은 느낌으로 예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둔각 삼각형 같은 느낌으로 출력되는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 글자체 세팅, 우리 1주차 때 살짝 했었던 글자체 세팅상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은 앞에서 보여드리는 지금 저는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콘솔라스라는 글자체는 여러분이 잘 구성한다면 예쁜 이등변 삼각형을 출력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 숫자만 맞춘다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은 그럭저럭 할만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은 만약에 첫 번째 버전을 살짝 고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수학적인 고찰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 무슨 숫자를 내가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냐, 얘네들을 무슨 이름에 담아놓고 쓸 거냐, 그랬을 때 어디에 뭐가 담겨 있고 어디에 뭐가 담겨 있다면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별을 몇 개를 출력하면 되는 거냐와 같은 것들을 소위 점화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를 살짝 펜이나 엑셀 같은 거를 쓰셔도 돼요. 거기다가 기록을 해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문장, 새로운 스킬 없이도 오늘까지 방금 전까지 등장한 것들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친구예요. 따라서 여러분 집에서 하다 궁금하면
저한테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는 결과적으로 O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나는 5줄에 걸쳐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줄을 어떻게 프린트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줄을 1번째 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첫 줄 같은 경우 1번째 줄 같은 경우는 별을 1개, 2번째 줄 같은 경우는 별 2개,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줄 O하고 엔터 쳤을 때는 마지막에 5번째 줄이 되고 그때는 별을 5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해결 방안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 스스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5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소개팅 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필요하다면 먼저 가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잘 안 된다 싶으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고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는 건.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단은 수업을 끝을 낼게요. 남아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다음 목요일 날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해보고 싶다. 제가 한 가지 스킬만 지금 먼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퇴근각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봐봐요. 자, 3 더하기 5 하면 8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교하면 학교 나오는 게 파이썬 동네잖아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 하면 15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학 곱하기 교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학과 교를 곱하면 이때는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 곱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학 곱하기 5를 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학이 5번 같은 느낌으로 지금 친 거예요. 요걸 엔터키 치면 과연 나한테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일단 3 곱하기 5는 가능했어요. 학 곱하기 교는 안 돼요. 근데 학 곱하기 5를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키를 치면 나한테 학학학학학 이라고 5글자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죠? 초등학생 친구들 한자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str 형식 값을 5번에 걸쳐서 연거푸 적은 str 형식 값이 지금 결과로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별을 5개 출력해야 된다 하면 별 한 글자 곱하기 Shift 8 하면 돼요. 곱하기 5 하고 엔터 치면 별별별별별이라는 5글자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지금 별을 5개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쩔 때는 5개, 어쩔 때는 4개, 어쩔 때는 3개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위즈는 5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때는 별이 5개, 3일 때는 이때는 별이 3개와 같은 느낌으로 위즈라는 이름에다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을 담아둔 상태로 이 문장,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만들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길이만큼, 원하는 개수만큼의 별을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쓴다면 첫 번째 버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두 번째 버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과 첫 번째 버전은 일단 5하고 엔터 치면 5줄을 출력하면 된다. 5번에 걸쳐서 뭔가를 출력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하면 된다라는 게 동일해요. 근데 매 줄마다 뭘 어떻게 출력해야 되냐가 지금 서로 다른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버전 일단 잘 만드시고 거기서 살짝만 더 생각해서 두 번째 버전에 접근하시면 돼요. 매 줄 출력할 때 이번엔 어떻게 출력해야 되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5하고 엔터 치면 5줄을 출력하는 게 5줄을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9줄을 출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 곱하기 2 빼기 1줄만큼 출력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 마름모의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눠서 우리가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를 출력한다라는 문제를 마름모의 북반구를 출력한다랑 남반구를 출력한다. 걔네를 순서대로 출력하면 결과적으로 마름모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반구는 지금 두 번째 버전이랑 똑같아요. 이제 남은 5하고 엔터키 쳤다면 넉 줄짜리, 4줄짜리 남반구를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위에 있는 거 5번 반복하는 while문 실행 끝난 다음에 5 빼기 1번 반복하는 아까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생긴 while문을 구성하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려놓고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당히 해봤다 하면 느낀 점 적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합시다. 지금 해보고 싶다라면 제가 저랑 조교님이랑 도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긴 한데 우리 아직 개강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죠. 우리 보니까 10월 3일 개천절이 목요일이던데 맞나?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한글날은 수요일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정상 수업이고 다다음 주는 이제 절반 정도 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다음 주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짝 정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하고 도움 필요하다, 출석 못 찍었다 하는 친구들 찍어주시고 아무튼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